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전자책 PDF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워드로 만든 전자책을 PDF로 내보냈을 때 어색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PDF로 내보낸 전자책이 어색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접하는 책의 디자인은 관습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이런 관습에서 벗어난 어색한 디자인이 적용됐을 때 그런 책, 그러니까 여기서는 PDF 전자책이겠죠. 그 책을 보는 독자들, 그리고 그 PDF를 처음 내보내서 확인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의 문제는 대부분 가독성인데요. 아무리 좋은 책, 좋은 내용이라도 편집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돼 있다면 읽는 사람도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에 불편한 책은 당연히 읽기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책의 서식이 이상하면 독자의 의식은 책의 내용이 아니라 책의 서식으로 흐르게 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면서 책의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PDF 전자책도 결국에는 책이기 때문에 PDF 전자책 디자인과 제작 역시 책의 규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잘 정돈되고 읽기 좋은 책의 레이아웃은 좋은 감상과 좋은 설득력을 만들어냅니다. 책의 양식은 복잡한 서식이 아니라 책에 최적화된 가독성과 디자인이 중요한데요. 그럼 PDF 전자책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용지 크기 선택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무용으로 쓰는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빼판, 그리고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신국판이라는 규격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인쇄물로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지만, 또 이 모니터로 보는 A4 용지 크기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PDF 전자책을 만들 때 반드시 용지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셨더라도 이 용지가 모니터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혹은 PDF를 이런 태블릿 PC로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PDF가 어떻게 보일지 미리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4 용지, 그러니까 국배판이죠. 이 국배판과 신국판 용지를 모니터와 아이패드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일반적인 22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A4 용지를 갖다 댔을 때와 또 11인치 아이패드를 기준으로 국배판 용지와 신국판 용지를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이런 그림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PDF로 전자책 용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PC 모니터로 보거나 태블릿 PC로 PDF 전자책을 볼 때는 100% 사이즈, 그러니까 용지 크기로 보는 게 아니라 화면에 꽉 들어찬 비율로 PDF 전자책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그러니까 국배판이죠. 이 국배판 용지와 다른 용지들의 크기를 비교한 건데, 자, 왼쪽에 있는 건 A4 용지 크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B5 용지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두 용지의 크기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겨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B5 용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소설책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국판 용지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A4 용지, B5 용지랑 같이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A4고 어떤 게 B5고 어떤 게 신국판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넘겨보면,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신국판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참고서나 컴퓨터 도서에서 사용하는 46배판이라는 규격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지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용지가 어떤 용지보다 크다라는 게 잘 느껴지지만, 우리가 PDF 전자책을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볼 때는 이 화면에 꽉 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용지를 선택하더라도 이 판면 여백과 글꼴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PDF가 보여지는 느낌과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글꼴 크기는 10포인트고 줄간격은 기본 줄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자책을 등록하는 대표적인 K사와 T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작성할 때 A4 용지 기준으로 기본 여백을 지정하고 글꼴 크기는 12포인트, 그리고 줄간격은 1.5줄, 그러니까 150%죠.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K사와 T사에서 전자책을 등록할 때 기준으로 삼는 디자인을 적용한 예시고요. 이렇게 작성해서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총 20페이지 이상이면은 플랫폼에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A4 용지 크기로 전자책을 제작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K사와 T사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줄 간격 1.5줄 그리고 글꼴 크기 12포인트로 제작했을 때 20페이지가 이상인 분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K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등록할 때 전자책 소개문구 가장 상단에 K사에서 기준으로 삼은 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총 몇 페이지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면은 대부분은 등록해주고 있고, T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등록하는 매니저가 확인했을 때 일정 규격 이상의 분량을 작성했다면 대부분 무난하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용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PDF 전자책에서는 글꼴 크기와 여백 그리고 줄 간격에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제작하시려는 전자책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독자들이 높은 가독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잘 삼으셔서 설정하고 작업하면 더욱 보기 좋은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판면 여백과 단락 그리고 글꼴인데요. 자, 판면 여백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같은 크기의 용지, 같은 크기의 글꼴을 사용하더라도 판면 여백에 따라서 들어가는 글자 수가 다르게 결정되는데요. 자,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많아지면 한 줄을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이 한 줄 넘기기가 힘들어지는 게 계속 누적되면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책을 읽는데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너무 적게 되면 눈이 계속 좌우로 이동하느라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또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정보량이 너무 적어져서 페이지를 자주 넘기다 보니 어떤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면 책을 자주 뒤적거리다 보니까 책에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PDF 전자책을 제작할 때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줄수와 그리고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설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평균적으로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30자 그리고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줄 수가 30줄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쉽게 지치지 않고 또 쉽게 지루해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 기준으로 K사와 T사의 전자책 디자인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줄 간격 1.5줄 그러니까 150%죠. 여기에 A4 용지 일반 여백, 보통 여백 기준으로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설정했을 때 한 줄의 글자 수는 대략 공백을 제외하고 28자에서 35자 내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줄글은 약 20줄에서 21줄이 들어가. 자, 이 정도 분량이면 책을 읽는 속도에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고, 방금 전에 30줄이라고 얘기했지만 20줄로 설정됐을 경우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 템포가 빨라지니 책을 넘기는 속도도 빨라져서 책을 읽는 속도가 어느 정도 붙게 되면은 페이지를 넘기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 글자 수와 줄글 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따라서 줄글은 20줄에서 30줄 정도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그리고 한 줄에는 글자 수가 대략 25자에서 35자 사이로 되게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디자인을 작업을 할 때 텍스트의 줄 간격을 제외하고서도 문단 간격이나 혹은 자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워드로 PDF 전자책 만들기 내용 안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디자인적인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워드를 사용하면서 PDF 전자책과 문서를 만들 때 유용한 기능들을 핵심만 간추려서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책뿐만 아니라 향후에 PDF 문서를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PDF 전자책에는 글꼴과 단락 설정, 그리고 글머리 기호와 번호 개요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스타일과 개요를 작성해서 전자책의 디자인을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개체와 표를 삽입하고 마지막으로 목차를 삽입한 후에 PDF 전자책으로 내보내는 방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용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내용을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단락 음영 기능을 활용해서 텍스트 박스처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페이지와 구역을 나누고 책갈피와 문서 링크를 삽입해서 페이지의 원하는 부분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페이지 배경색과 테두리를 삽입하는 방법, 들여쓰기 마커를 활용해서 들여쓰기를 쉽게 적용하는 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PDF 전자책으로 만들 때 매번 서식을 적용하고 또 자주 반복되는 내용들을 컨트롤 CV를 활용해서 일일이 붙여넣을 필요 없이 이 PDF 전자책 만드는 방법 활용하시면은 PDF 전자책을 만들 때마다 기존에 적용했던 스타일을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고, 또 자주 사용하는 서식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전자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용해서 전자책 만드는 법 학습하시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자책 만들거나 혹은 문서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사항은 튜터 그리고 전문가에게 질문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 PDF 전자책 다운로드 하신 뒤에 영상 강의 링크와 매뉴얼 등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쉽게 편리하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빨리 질문 내용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해 주시는 내용은 별도로 모아서 특강 형식으로 메일링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PDF 전자책 구매하신 후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를 해놨고,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중이라면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질문하신 후에 PDF 전자책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